보다 글로벌 프로젝트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역시 2부가 시작됐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1부에서 알아봤던 해외 취업 국가 인기 베스트 3에 있었던 한 국가를 골라서 2부에서 보다 깊게 파볼까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은요, 아까 전에 2위를 차지했었던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멀고도 가까운 일본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 2부에서는 이분과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보경 대표님께서는 이 취업 전문가임과 동시에 그 전에 또 직접 일본 취업을 경험해본 선배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일본 취업 정보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첫 외국인 사원으로 입사해서 현재는 8년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직까지도 일본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을 가면서 이제 본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제 경험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한 취업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살아있는 경험담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경험을 좀 하셨고 또 직접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본에서는 기본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한국인이라고 뭐 글로벌 업무, 한국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고 기본 이제 영업 업무를 하다가 계속 이제 글로벌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해 보면서 이제 느끼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일본에서 일하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많지 않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워낙 좀 보수적인 국가기도 하잖아요, 일본이.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사원에 대한 그런 차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입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입사 연도에 따라서 입사 기수에 따라서 이제 커리어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차별 없이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K-팝과 한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라서 한국인에 대한 그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더 덕을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장 내 분위기가 일단 뭐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회사와 또 일본의 회사의 분위기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본 기업하면 규칙, 매뉴얼,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규칙과 상세한 매뉴얼을 따르면 그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또 매뉴얼에 없는 것에 또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 경우에 그거를 검토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요. 그 해외 기업이랑 이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한국은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들으려고 그렇죠. 하는데 일본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단을 하는. 네, 일본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 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뭐 여러모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신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뭐 파워하라, 세쿠하라 이런 단어들이 막 있더라고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읽으면. 그런 단어들은 좀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본 직장 문화에서 세쿠하라, 파워하라라고 해서 세쿠하라는 이제 섹슈얼 하래스멘트라고 하고 파워하라는 파워 하래스멘트라고 하는데 이 규제와 의식이 정착되어 있어서 업무 이해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세쿠하라를 간단하게 한국어로 하면 성희롱이고요. 파워하라를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직장 권력의 권력 상사의 괴롭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거나 좀 있으면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뉴얼이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 매뉴얼이
그 개인이 일을 할 때 본인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뭐 직장 문제에 있어서 많이 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요즘 또 미투 운동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한 편인데 이런 부분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은 좀 우리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가고 좀 친숙한 국가인데요. 글쎄요, 이 취업도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할까, 수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쵸.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에 취업을 하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 문화가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일본어를 구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학교 때부터 제2 외국어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라면 일단 다른 나라보다는 일본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취업하는 청춘들이 좀 많습니까? 네, 일본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한 숫자는 2014년도에 338명, 그리고 2015년도에 632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0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본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한국인 인원수는 2016년도에 18,000명, 그리고 2017년도에 21,000명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반갑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도전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일본에는 아무래도 정규직의 양질의 그 채용 니즈가 많다라는 중요하죠. 점이 네. 네,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정규직 고용이 대부분인 거예요? 네,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근데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이트족이라고 하나요? 그 아르바이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네.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본어로 후리타라고 그쵸, 후리타,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 시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비자만 있다면 네. 그런 후리타의 생활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한국인이 일본에 이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정식적인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자를 받을 때는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 같은 경우도 이제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일본 기업 자체가 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규직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입으로 채용이 됐을 때도 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매뉴얼이죠. 예. 그래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매뉴얼이 3년치가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년이요? 네. 3년 동안 일단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본 3년간은 신입사원으로 계속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3년간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입 채용할 경우에 일본 기업에서는 그 잠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그 네. 포텐셜 채용이라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당장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르쳐서 키워서 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이력서와 면접이 가는 의미가 그래서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그 취업 문턱의 높낮이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수 기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본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외국인을 적극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비자 또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경력직 위주로 또 채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입 채용 니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장점들이 참 많네요. 한국인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일본 기업 쪽에서 이제 한국인 채용을 시작을 한 게 2008년부터
한국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해본 결과 3년 정도 지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인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인 채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한 저희가 그 마이나비 그룹에서 이제 주최하는 일본 취업 면접회 커리어 인 재팬 2018 코리아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6년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개사였고 2014년도에는 이제 2016년도에는 36개사, 그리고 2017년도에는 50개사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한국인들을 선호한다는 건데 이 한국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 하면요, 유창한 일어 실력과. 그렇죠. 잘해요, 다들. 네, 일어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이제 취업은 하지만 추후에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이제 한국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한국인의 글로벌 마인드 또한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이제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도 높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더불어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업무 스피드도 빠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뭐 일본 취업에 대한 길이 상당히 좀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좀 한국인을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가 있나요? 네,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제조업, 무역, 광고, 컨설팅, IT, 호텔, 관광 분야 등에서 한국인을 선호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도 IT, 기계, 전기, 기술직, 영업직, 인사 직종에서 한국인 채용을 선호합니다. 기술직과 영업직은 이제 일본 청년 인재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으로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입 경력의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 사원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외국인 사원을 케어할 수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인사 직종에도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직은 IT 전공자는 물론, 그리고 문과 전공자도 신입 포지션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응모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입사 후에 3년간은 IT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도 채용 대상자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신입 채용 시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전공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종합직 일괄 채용이라고 해서 다양한 직종을 일괄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잡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전공 불문으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냥 신입으로 입사를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면 어느 부서 이렇게 딱 정하고 채용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해보고 적성에 맞는 곳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임금 수준에 대해서 잠깐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연봉이 일본 연봉에 비해서 20대 남성이 25%, 여성 26%, 30대 남성 10%, 여성 13% 낮습니다. 그리고 한일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한국은 남성이 28세에서 여성 27세, 그리고 일본은 남성, 여성이 22세에서 25세로 볼 때 일본 남성은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성과 동일하게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하기에 한일 남성의 연봉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2, 3년간의 취업 기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대졸 청년들이 빠른 사회 진출로 인해서 가계 수입에 기여한다고 할 경우에는 연봉의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당장 일본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채용 절차는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채용 설명회를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력서 제출, 그리고 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적성 검사의 순위는 이력서 제출과 그리고 면접의 전후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의 채용 시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채용 시즌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본의 이제 채용 시즌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라고 해서 경단련이라고 부르죠. 네. 경단련 지침으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스케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나라처럼 막 상시 채용이라든지 이런 네.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기업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또한 매뉴얼로 이렇게 매뉴얼의 나라네요. 네. 규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본 경단련은 일본을 대표하는 135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 경단련 회원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업이 이 질서 있는 채용 활동을 행하는 것이 학생의 그 학업과 그리고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의 일본 채용 스케줄을 정리하면 2017년도 작년 6월 1일부터 2019년 졸업 예정자 전용 인턴십 정보가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일부터 채용 정보가 공개가 됐고 이력서 응모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전형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내정을 받게 되고요. 이 내정자들을 한데 모아서 10월 1일 날은 내정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딱 매뉴얼의 나라답게 매뉴얼이 딱 짜여져 있으면 이 채용 계획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채용 박람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본에서 진행되는 네. 채용 박람회요. 네. 일본에서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년 3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현지에 직접 가서 할 경우에는 3월부터 4월, 5월, 6월 이 사이까지 그 채용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면접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참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보경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보다 일본 취업에 대해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또 앞으로 더욱더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못 들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취업 준비를 하느라 좀 고되고 힘든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힐링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